오케이. 자,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준아, 지민아,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다음 가봅시다. 자, 배터리를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왼쪽에 좀 묘한 장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보통 이제 유리로 되어 있는 이제 뭐 좀 용기인데, 이쪽으로 수소 기체만 일기압을 불어 넣습니다. 이게 사실 수소 기체가 우리 대기 중에는 거의 극미량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 기체의 대기 중 농도는 한 0.0001기압 정도 될라나? 엄청 낮은데, 그 수소 기체만 따로 모아가지고 수소 기체 일기압을 불어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다 수용액인데, 여긴 다 상태가 AG 플러스인데 요놈이 1몰 수용액인 상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여기는 AgNO3도 수용액인데 역시나 1몰 수용액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수용액이지만 그냥 물 같은 거죠. 물에다가 이렇게 수소기체를 불어 넣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일종의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빨대. 그래서 왜 뭐 음료수 컵에 음료수 먹다가 빨대로 이렇게 쭉쭉쭉 먹다가 그냥 뭐 장난스럽게 함부로 이렇게 빨대 속으로 물을 이렇게 불 수 있잖아요. 후 불면은 그 빨대 속에서 이제 내 입김이 들어가서 그 용의 그 뭐냐 음료수 속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하고 뭐 하는 거. 그래서 그 버블링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대에다가 후 숨을 불어 넣어서 그 먹던 음료수에 버블을 일으키는 것처럼 수소기체 일기압을 계속 공급하면서 여기서 부글부글 버블링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기체가 이 수용액 주변에 보글보글 이렇게 버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수용액은 Ag 플러스 농도가 1몰인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몰이면 pH로 따지면 얼마예요? pH가? pH가 0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이 상태는 그 산성도가 어때요? 엄청나게 산성도가 센 수용액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수소기체를 불어 넣었는데 이때 이제 PT, 백금이죠. 백금 전극을 세팅한 상태에서 계속 버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염달일 거고요. 외부 회로를 통해 반대쪽에는 은극판과 그 다음에 AgNO3 수용액을 또 1몰 농도로 만들어 놓고 같이 세팅을 해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건 뭐 1 이온화경 아시다시피 슈슈하고 은 비교하면 어디가 이온화 경향이 더 큰가요? 이쪽이 더 크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처럼 그 뭐냐면은 그 비금속 같은 은처럼 이렇게 귀금속 같은 경우들은 반응성이 작아서 이온화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 경향이 큰 이 수소 쪽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에노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환원 반응이 일어나야 돼서 캐소드가 될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이 반쪽 반응. 자, 첫 번째 1 산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산화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g 플러스 여기서 공급되어 있는 물질은 Ag 플러스와 수소기체인데 Ag 플러스와 수소기체와 관련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식을 어떻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공급되는 Ag 가스가 Ag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산화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환원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환원을 해줄 게 뭐가 있냐면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Ag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그럼 환원은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전자 받겠어요? 마이너스가 받겠어요? 플러스가 받겠어요? 네, 플러스가 받겠죠. 저희가 전자를 받아서 Ag 0가로 석출이 되는 것이 나타나는 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3 전체 반응은 어떻게? 위아래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2분의 1 H2 가스와 Ag 플러스가 반응을 해서 Ag 플러스 AQ가 되고 Ag 솔리드가 되는 이런 식의 반응이 바로 전체 반응이 되겠네요. 이걸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수소기체가 들어오면서 계속 여기 뭐가 만들어지냐면 H 플러스가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전자가 하나 뿅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외부 회로를 짱 하고 이렇게 스위치를 닫으면 에노드에 생성된 전자가 이렇게 캐소드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생성해내는 이런 극을 무슨 극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고요. 이 전자가 이제 AgNO3랑 반응을 할 텐데 수용액 쪽에 있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이온화된 상태로 있다가 이때 캐소드 극판으로 넘어온 자유전자를 바라보고 Ag 플러스가 이동을 해서 이 전자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극판에서 은으로 석출이 되겠죠. 그러면서 넘어온 자유전자도 소비되고 수용액 중에 Ag 플러스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전자가 소비되는 극판을 플러스 극이라고 했죠. 이때 중요한 게 산화되고 환원될 화학종이 직접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직접 접촉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둘이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하기 위해 무슨 장치? 염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다리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라고 했죠? 바로 NO3- K 와 같은 구경꾼 이온들이 잔뜩 들어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Ag 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난데없이 양이온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다? NO3- 같은 음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A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전하량 보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이온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염다리 속에 있는 K 플러스 같은 구경꾼 음이온이 이동을 해와서 KNO3 형태의 그 전하량 보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배웠던 그 관계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자, 이제 요 컨셉 기억하셨죠? 기억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 반응에 대한 반응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좀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표현해 보기 위해서, 자, 이게 지울게요. 이게 지울게요. 이게 지울게요. 지우자. 자, 네 번째. 그러면 일어나는 이 반응에 대한 전체 전위를 이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때 여기가 실제로 이제 전압계 같은 게 걸려 있고, 진짜로 일기압, 일몰농도, 은판, 뭐 염다리 세팅 해 놓으면 실제로 여기서 전위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측정된 값이 얼마냐면 대략 0.799V가 진짜로 여기서 실제로 측정이 돼요. 그럼 측정이 되는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이건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 경우 측정되는 전체 전위가 얼마다? 이 네트 해서 0.799V다. 이렇게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뭐 이 표현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뭐 네트라고 쓰기도 하고 뭐 전체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이 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 표시, 자, 읽을 때 노트라고 읽는데요, 의미는 뭐냐면 표준 상태를 뜻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측정되는 0.799V는 주어진 이 배터리가 표준 상태에서 구동되었을 때 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뭐가 표준 상태라고 했죠? 첫 번째, 섞이지 않는 고체 표준 상태죠. 뭐 여기 있는 백금 극판도 수용액 중이랑 섞이지 않기 때문에 표준 상태고요. 그 다음 수용액 중의 농도 1몰, 수용액 중의 농도 1몰, 이것도 표준 상태죠. 그 다음 기체가 관여할 경우 그 기체의 부분합 1기압, 이것도 표준 상태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표준 상태의 모든 조건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배터리는 표준 상태에서 구동되는 것이 맞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 자, 저기서 뭘 해볼 거냐면
캐소드 환원 반응을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소드 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을 했을 때 얘가 전자를 받아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표시를 하냐면 짜잔 한 다음에 이런 식의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이 표현이 뭐냐? 여기에 있는 노트 표시가 방금 얘기했듯이 표준 상태라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요 라인이 라인 노테이션에서의 그 짝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AG 플러스 수용액과 은극판은 보시다시피 상태가 다르죠. 그걸 이렇게 짝대기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여기서 AG 플러스가 은이 되는 무슨 반응 기준 표현이에요? 환원이요. 그래서 AG 플러스가 환원이 되면 은이 된다는 식의 표기 방법이 요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이 뭐냐면,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바로 AG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준 환원 전위를 영어 표현으로는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캐소드 했으니까 에노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노드 환원 반응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노드에 관여된 물질이 뭐가 있죠? H 플러스하고 가 있죠. 저 둘로 만들 수 있는 환원 반응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도 이 반응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요. 역시나 H 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과 그 수용액과 여기 있는 수소기체는 기체와 수용액이니까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을 표시해서 두 개가 상태가 다름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뭐냐? 이게 바로 H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위가 될 텐데, 재밌는 건 이 녀석은 0.000 볼트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모든 온도에서 저렇게 정의합니다. 자, 지금 표준 조건이라는 건 알겠죠? 왜 표준 조건이냐면 H 플러스도 지금 1몰 농도고요. 수소기체가 1기압이기 때문에 1몰 농도고 1기압이니까 표준 조건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트 표시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럴 경우 이 반쪽 반응의 환원 전위를 0.000V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온도. 자, 모든 온도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반응이 만약 1도씨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0.000. 2도씨에서 일어나고 있다. 0.000. 25도씨에서 일어나고 있다. 0.000. 80도씨에서 일어나고 있다. 0.000.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도에 관계없이 저 수소의 표준 환원 전위는 항상 0.000V입니다. 0.000V.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값을 바로 H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게 0.000V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전체 반응을 표현해 주고 싶어요. 자, 그럼 전체 반응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산화되고 환원되는 반응에 전자기수를 일치시켜서 전체 반응을 만들어 주면 되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바로 여기에 있는 1번 반응에서 2번 반응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반응에서 2번 반응 빼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군요. Ag 플러스 2분의 1 H2 가스가 은으로 석출되고 H 플러스가 만들어지는군요. 그리고 이때 이 전체 반응과 관련된 표준산원 전위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E0 네트라고 해서 0.799V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어떤 수리적 관계가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값 사이에 어떤 수리적 관계가 나타나느냐? 자, 반응식을 어떻게 했어요? 1번에서 2번을 뺐죠. 그럼 여기 있는 전위도요, 이때 1번에서 2번을 빼준 거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1번이 누구냐면 얘죠? 2번이 누구예요? 표준 수소 전위죠? 그러면 이게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은 0.799, 얘는 0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하, 얘가 0.799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뭐를 구할 수 있다? 수소의 표준산원 전위를 구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반대쪽에 어떤 물질을 세팅을 하고 전위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그 물질의 표준산원 전위로 표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라고 하죠. 그럼 우리말 번역은 표준 수소, 자, 일렉트로드는 전극을 영어로 일렉트로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요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걸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H 플러스 농도를 1몰로 두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를 1기압 불어놓고 백금 전극을 세팅해 놓은 요만큼을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도 자주 나와서 줄임말이 있는데 어떻게 줄였으냐면 이렇게 줄였어요. 바로 앞 글자 이니셜 SHE를 따서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요 모습을 바로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고, 그 표준 수소 전극의 표준 산원 전위를 0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 건, 자, 밑에 여기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주어진 반응을 만약 역반응으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꾸로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도 전위가 있을까요? 네, 전위가 있겠죠. 이 제로에 이때는 H2가 H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환원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건 산화잖아요. 그러면 이 값도 알려져 있을까요? 네. 0.000V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놈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H2 가스의 표준
산화전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산화가 됐건 환원이 됐건 이건 서로 무슨 관계예요? 거꾸로 관계잖아요. 환원의 거꾸로가 산화고 산화의 거꾸로가 환원이니까 이 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반대 부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0.000V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여봐야 그냥 0이니까 이 H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표준 환원전이라고 생각해도 0.000V고 수소기체의 표준 산화전이라고 해도 0.000V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산화 반응이다 환원 반응이다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되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니까 아 이거는 환원전이겠다. H2가 H 플러스가 되는 건 산화 반응이니까 아 이건 산화전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AG 플러스가 AG가 되는 건 환원 반응이니까 바로 AG 플러스의 표준 환원전이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표준 전위를 표기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죠? 쓰셨죠? 자, 지웁니다. 지웁니다. 자, 그 다음 3.2. 자, 이거 아까 말로 한번 썼었죠. 표준 뭐라고요? 표준 환원 전위. 자, 이게 뭐냐? 앞서의 3.1처럼 3.1이라는 게 요거죠. 이제 여러 물질들에 대해 전위를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전위를 환원 반응 기준으로 정리해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측정된 전위 데이터가 억수로 많거든요. 수십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거 몇 개만 좀 써볼게요. 물론 교재에도 있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방금은 은을 달았잖아요. 뭐 구리를 달 수도 있고 철을 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비금속을 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별의별 걸 여기에다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세팅했을 때 측정되는 어떤 전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부터 같은 개념으로 표준 전위를 다 표현을 해본 거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F2 가스가 전자를 받아 F-가 될 때 이때의 표준 전위가 2.890V 이 정도가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 방금 얘기했던 은이 전자를 받아서 은으로 석출될 때
그때 전이가 0.799V였고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그중 몇 개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뭐 구리 이런 게 있죠. 구리. 그래서 구리 플러스도 이렇게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섭출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전이가 구리 같은 경우는 한 0.339V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수소 기체가 되는 이 반응에 대한 전이는 얼마로? 0.000V가 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사실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떤 전이가 있을 수 있냐면 아까 조금 다뤘던 캐드뮴이 또 전자를 받아 캐드뮴으로 석출되는 반응의 전이는 이젠 마이너스 0.402V가 나와요. 그 다음 또 아주 유명한 알칼리 금속 중에 리튬 이런 애가 있죠. 얘가 또 전자를 받아서 리튬 솔리드로 석출될 수도 있는데 이때 전이는 또 마이너스 3.040V로 또 측정이 되네요. 이거 말고도 데이터는 뭐 천지백가리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지금 약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 1. 전위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값이 클수록 해당 반응이 실제로 잘 진행됩니다. 이때 뭐 자발적이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연력학적인 어떤 전문 용어죠. 자, 저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전기기구를 활용하기 위해 뭐냐 그거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건전지 같은 걸 사서 쓴다고 쳐봐요. 그럼 건전지 같은 걸 사서 쓸 때 건전지에 그 전압 표시가 돼 있잖아요. 뭐 1.5V 건전지도 있고 3V 건전지도 있고. 그럼 우리는 뭐 건전지 샀는데 어떤 건전지에는 1.5V라고 써 있고 어떤 건전지에는 3V라고 써 있으면 둘 중에 야 어디가 더 쌩쌩 전기적인 일을 잘하겠다, 어디가 더 훨씬 강력하게 전기적인 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클수록 아 그게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0.000V를 기준으로요, 얘가 위쪽으로 갈수록, 자 지금 반응들이 다 뭐예요? 다 환원 반응이죠. 위쪽으로 갈수록 진짜로 환원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000V 기준으로 마이너스 전위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이 전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실제로 그 반응의 역반응이 더 자발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0을 기준으로 위로 갈수록 환원이 더 잘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위가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환원 반응으로 정리된 반응이 환원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아래로 갈수록 환원이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면 환원이 어렵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되려 이 녀석의 역반응인 산화가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데이터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뭐라고 부른다? 표준 환원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기화학 관련해서는 뭐시기냐, 뭐라고 할까요? 관련해서는 방학 때 내가 조금 이제 실제 구체적인 응용 문제 푸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방학 때는 응용 문제에 대한 풀이만 좀 했어서 기초적인 설명이 좀 없는 것 같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먼저 기초적인 거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곧 학교에서 진도가 좀 나가게 되겠죠. 그럼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좀 기초적인 것들을 좀 언급을 하게 될 텐데, 그러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좀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제가 또 어려운 문제들을 좀 선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학교에 가셔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아마 이번 학기 때는 이 전기화학하고, 글쎄요, 산염기가 조금 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산염기를 학교 선생님이 완벽하게 다 했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 진도가 상황마다 다르니까 전기화학은 이제 확실히 들어가는 게 맞고, 왜냐면 이인호 선생님이 이제 막 전기화학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화학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거 외에 양창학 선생님이 또 어느 부분을 또 나가게 될지 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마 준달책에 있는 유기화학 부분이 또 일부 분명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학교 수업 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나 학습지나 교재가 나오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필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가 또 준달에 있는 연습 문제건 아니면 내가 있는 연습 문제건 발제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내가 카톡하면 좀 답 잘 해주시나? 어쨌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문의를 하면은 학교 상황을 좀 최대한 빨리빨리는 아니고 이제 좀 최대한 아는 만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럼 내가 그에 맞게 좀 더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